수치에서 제6강 그 첫 번째 시간에는 요 블록 선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블록 선도는 그 신호의 흐름을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것으로 먼저 이렇게 화살표, 화살표, 블록, 합산점, 분기점 이렇게 네 가지 기본 요소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먼저 이게 화살표, 이제 화살표 이거는 제어 신호는 정해진 한 방향으로 이렇게 전달되기 때문에 이 화살표는 신호의 흐름 방향을 이렇게 나타낸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블록 요소, 블록 요소 이거는 우리가 요 블록 사각형 안에 있는 이것을 우리가 전달 함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전달 함수는 요 입력이 이렇게 들어가서 요 화살표가 이렇게 들어가는 쪽은 입력입니다. 이 사각형에서 나가는 것은 출력. 그래서 입력과 출력의 비를 나타내는 것이 이게 전달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블록 요소는 이렇게 입력과 출력, 전달 함수,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식으로 표시하면은 출력 y는 전달 함수 곱하기 입력, 이런 형태로 식을 표현하겠습니다. 그래서 왼쪽에는 출력, 맨 오른쪽에는 입력, 이렇게 식으로 표현을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합산점. 이건 합산점은 요 두 개의 신호가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더하거나 빼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 더하거나 빼서 출력 Z를 나타내는 것. 이것이 합산점이 될 것이고, 다음 분기점. 분기점은 신호선이 이렇게 쭉 있으면은 여기서 신호선을 하나 이렇게 뽑아내더라도 똑같은 그 신호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살표, 블록 요소, 합산점, 분기점, 요 네 가지가 이제 기본 그 단위가 되겠습니다. 블록 선도에서는 꼭 이렇게 네 가지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기본 법칙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본 법칙에는 직렬 결합, 병렬 결합, 피드백 결합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먼저 직렬 결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블록이 여기에 G1 전달 함수가 있고 G2를 가지고 있는 요 블록 요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두 개 서로 이렇게 직렬로 이렇게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G1에는 입력 X가 들어가고 나오는 것이 출력이 Y가 되고, 요 Y는 다시 G2에 대한 입력으로 들어가고 Z가 출력이 되고, 그래서 이걸 두 개를 그 G1과 G2 요 두 개는 이렇게 십제는 곱하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최초에 들어간 입력 X는 최종으로 나온 Z 이렇게 출력으로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요런 형태로 이렇게 곱하기로 표현해 줄 수 있는 것, 이게 나중에 다음 시간에 할 수 있는 등가 변환이 되겠는데, 그래서 직렬 결합은 이렇게 곱하기로 이렇게 표시를 해준다. 그래서 요 식으로 굳이 표현한다면은, 여기에서 식을 표현한다면은 이걸 y는 이거는 G1X 이렇게 될 것이고, 여기서는 Z는 G2 Y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Y를 이제 여기에 대입을 해보게 되면은 이런 형태로 식이 만들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요 등가 변환, 요 최종적으로 그 최초에 들어간 입력은 G1, G2 이렇게 곱하기 해서 이렇게 Z를 최종적으로 출력한다는 것. 이것이 이제 직렬 결합 법칙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블록 선도가 있다면은 이렇게 직렬 결합을 해서 이런 형태로 G1, G2로 나타내는 것과, 또 이렇게 G1, G2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이렇게 분리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여러분 좀 터득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병렬 결합. 병렬 결합은 블록 요소가 이렇게 G1, G2 두 개 블록 요소가 있으면은 여기에 합산점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었습니다. 이 합산점은 더하거나 빼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X는 입력 X는 G1에도 걸리고
G2에도 걸리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G1, G2가 다르기 때문에 요 Y가 출력이 되고 W가 출력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Z를 구하면은 최종적인 Z는 요거 최종적인 Z는 이런 형태로 식으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Y 더하기 W, Y 빼기 W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Y를 구해서 이렇게 대입을 해주고 W를 구해서 대입을 해주고 요 X가 공통이기 때문에 이렇게 묶어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병렬 결합은 이렇게 더하거나 빼면은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피드백 결합. 자, 이 피드백 결합은 자, 여기에 보면은 이 합산점이 있는데 요 Z의 출력을 이렇게 뒤로 되돌려 가져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요 부분이 이제 피드백 선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피드백 결합 법칙, 자, 요 식을 보게 되면은 자, 요 식에서 이런 형태로 여러분이 식을 외우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피드백을 한다 그러면은 무조건 이렇게 분모에 1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만약에 여기에 마이너스가 되어 있으면은 여기는 플러스, 만약 여기에 플러스가 되어 있으면은 여기는 1 다음에는 마이너스를 이렇게 넣는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그 뒤쪽에 오는 것은 요 전달함수 G 곱하기 H, 요 피드백 전달함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곱해주고 분자에는 요 전달함수만 이렇게 가져오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피드백 결합 법칙을 사용해서 이렇게 등가 변환도 하고 또 요 식을 여러 개 표현되어 있는 것을 또 이렇게 분리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이렇게 많이 연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식을 가지고 표현을 해보게 되면은 요 Z, 출력 Z는 요 전달함수 곱하기 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가 사각형 들어가니까 입력입니다. 요 2 입력, 이제 이것은 요 합산점에서는 출력입니다. 그래서 합산점에서 출력이기 때문에 X 더하기 빼기 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 Y는 또 이렇게 Z를 입력으로 받아서 요 H에 이렇게 걸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식을 쭉 요 2를 여기에 대입을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실제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요 X와 Z의 관계를 알고 싶기 때문에 중간에 보면은 Y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가 알 필요가 없기 때문에 소거를 시키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대입을 해서 정리를 해보면은 식이 이제 이렇게 만들어지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면은 자, 요 Z항은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와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도 사실은 이렇게 중괄로가 이렇게 있습니다. 중괄로가 지금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Z를 이렇게 넘겨와서 정리를 하게 되면은 최종적으로는 이러한 식을 만들 수가 있다는 것. 자, 그래서 블록 선도로 표현하면은 자, 이렇게 피드백 결합 법칙 하면은 자, 이런 형태로 표현이 되는 거고, 자, 요 식을 다시 전달함수로 표현하면은 자, 이런 형태로 식을 표현하니까는 자, 여러분이 요거를 외우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제, 다음과 같은 피드백 제어계. 자, 여기에 피드백 제어계가 이렇게 있습니다. 요 안에는 이렇게 직렬 결합이 되어 있고, 요 바깥에는 이렇게 피드백 결합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블록 선도의 기본 법칙을 사용해서 등가 변환해라. 이렇게 등가 변환해라 하는 것은 요 입력하고 출력의 관계를 구하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전달 함수를 구하는 것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먼저 요 식을 사용한다 그러면은 자, 출력 Y는 요 G1, G2 이건 직렬 결합이기 때문에 곱하기가 되겠습니다. 곱하기를 해주고 요 곱하기 요 2는 입력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요 입력 2는 자, 다시 여기서는 합산점 여기서는 출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요 2는 x 여기 마이너스 부호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이렇게 식으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y가 이쪽으로 h에 대해서는 입력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 2를 여기에
대입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대입을 해서 그 정리를 하게 되면은 자, 이러한 전달 함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식을 사용해서 이렇게 전달 함수를 구해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전달 함수를 구하게 되면은 요 x는 입력이고 요 y는 출력, 이런 형태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이제 요거는 또 블록 선도를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피드백 결합, 그 직렬 결합이니까는 이렇게 직렬 결합에서 등가 변환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보니까는 피드백 결합 법칙입니다. 자, 피드백 결합 법칙 여기에 보니까는 부호가 여기에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마이너스가 있으면은 당연히 분모를 만드는데 마이너스는 1 더하기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 앞에서 보면 이렇게 GH 분의 G. 자, 요렇게 여기에 피드백 결합 법칙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피드백 결합 법칙을 쓰면은 여기에 G에 해당이 되는 것은 여기 G1, G2입니다. 요 H는 그대로 H. 그래서 여기 보면은 G 자리에 요 G1, G2를 넣고 H를 넣습니다. 분자에는 G1, G2. 자, 그래서 여기 피드백 결합 법칙, 여기서는 직렬 결합 법칙과 피드백 결합 법칙을 사용해서 이렇게 전달 함수를 구하게 되면은 자, 이렇게 구한 거나 아까 식을 사용해서 구한 거나 값은 똑같이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 오토메이션 스튜디오를 사용해서 이렇게 블록 선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지난번 주에는 그 오토메이션 스튜디오를 사용해서 그 저항 회로라든지 1차 지연 시스템, 2차 지연 시스템과 되는 이런 RLC 회로, 이런 회로를 전기 회로를 작성해서 그 과도 특성, 시간에 대한 응답 특성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블록 요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오토메이션 스튜디오를 일단 그 실행을 시키고, 자, 실행시키면은 이제 이렇게 그 메뉴가 나타나게 되면은 여기 홈탭 메뉴에서 요 문서를 이렇게 선택을 하고 선택하게 되면은 지난번 시간에는 요 전기기술 다이아그램 이걸 사용을 했는데 자, 이번에는 여기에 블록 다이아그램 이걸 사용합니다. 자, 블록 다이아그램을 선택을 해서 막 그 디폴트란 템플릿 그대로 사용을 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우측에 보면은 이제 프로젝터 탐색기 창에는 이렇게 다이아그램이 있으면은 이렇게 블록 다이아그램 이런 게 하나 생기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그 블록 다이아그램 이제 이거 편집 문서를 그 호출한 상태에서 요 라이브러리 트리 메뉴에서 요 블록 밑으로 쭉 내려오면은 블록이 있습니다. 지난번 시간에는 요 전기기술 NEMA를 사용했는데 자, 이번에는 블록을 이렇게 사용을 하겠습니다. 자, 블록을 사용해서 여기에 블록 보면은 블록에는 이렇게 사각형, 요 사각형이 있으면은 입력은 들어가고 출력이 나갑니다. 자, 그래서 요 입력 변수, 입력에서는 입력 변수 이렇게 상수를 설정해서 이렇게 선택해서 가져오고 그 다음에 블록의 연속에서 요 적분, 여기서는 지금 적분을 먼저 가져왔습니다. 요 블록 안에 여기 지금 S분의 1 이렇게 적분하는 걸 한번 넣어볼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적분을 가져오고 자,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이게 출력에서 이제 요 출력 변수, 출력 변수가 있는데 값 표시 이걸 가져야 되겠습니다. 일단은 출력 변수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블록 요소, 블록, 입력, 출력을 가져와서 자, 이렇게 연결을 해 주겠습니다. 자, 연결을 해주게 되면은 자, 여기는 A는 지금 상수가 될 것이고 이거는 적분이고 출력값. 자, 이렇게 해서 블록 선도, 이제 블록 선도를 적분하는 블록 선도를 이렇게 하나 완성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완성을 했으면은 이번에는 요 상수 블록을 더블 클릭을 합니다. 상수 블록을 더블 클릭해서 요 현재값
현재 값 1 돼 있으면은 요 1을 그대로 두고 여기에 사각형을 체크하게 되면은 상수 위에다가 요 1이라는 값이 표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상수 현재 1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표시를 한 상태에서 요 1을 지금 적분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시뮬레이션 탭 메뉴 여기에서 자, YT 플로트 이걸 클릭해서 요 출력창 이걸 하나 플로트 창을 끄집어냅니다. 끄집어낸 상태에서 자, 요거를 출력을 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해서 자, 여기에 그 YT 플로트 창에 놓게 되면은 자, 이렇게 그 대화 창이 하나 뜨고 현재 값 체크해서 여기를 체크를 해주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X 값, Y 값 이렇게 출력할 수 있도록 요 그래프 표시할 수 있도록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이제 시뮬레이션 여기 이제 일반 시뮬레이션을 한번 이거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제 요 상수 1을 이제 요 시간축에서 적분을 하게 되면은 요 계속 이렇게 면적을 만들어 가기 때문에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쭉 증가하는 이런 적분기의 특성을 그래프로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요 미분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라이브러리 트리 위에서 이렇게 연속을 선택해서 요거 아까 적분 자리에 미분기를 집어넣고 요 입력 자리에는 요 입력에서 아까는 상수를 사용했는데 이번에는 요 핸들을 사용해서 아까 상수 자리에 이렇게 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놓은 상태에서 시뮬레이션 탭을 선택을 하고 시뮬레이션 탭에서 요 YT 플로트를 하나 이렇게 불러와서 그 아까 출력은 그대로 했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이 핸들 부분을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핸들 키를 드래그해서 여기에 그 플로트 창에 놓게 되면은 자, 이렇게 지금 그 XY 값으로 플로팅 할 수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YT 플로트를 입력과 출력 두 개를 이제 그래프 그릴 수 있는 상태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이제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핸들 시뮬레이션은 그 시뮬레이션 탭에서 일반 시뮬레이션을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하고 요 핸들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면은 요 핸들을 이렇게 조정을 합니다. 조정을 하면은 요 핸들 움직임 값, 이런 값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요런 값은 요 입력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요 미분에 의해서 미분된 값은 요렇게 지금 출력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미분기의 특성을 이렇게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1차 지연 요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차 지연 요소는 이렇게 그 분모의 1 더하기 ts분의 1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그 라플라스 연산자 s가 1차항이 있는 것이 1차 지연이고 여기서 t는 시정수라 그럽니다. 이 시정수는 만약 여기에 목표치가 있다면은 목표치에 이제 여기에 도달하는 것이 63.2%에 도달하는 요 시간을 우리가 시정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1차 지연 시스템에 대한 특성을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블록선들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라이브러리 트리비에서 요 입력에서 여기 상수를 가져오고 요걸 더블 클릭해서 요 값을 1로 이렇게 해 놓겠습니다. 이제 출력은 그냥 그대로 그 출력 변수 그대로 뒀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시 요 연속에서 보면은 요 1차 전달 함수가 있습니다. 1차 전달 함수 블록을 이렇게 가져와서 이렇게 화살표를 다 이렇게 연결을 했습니다. 자, 연결을 한 상태에서 여기를 더블 클릭을 합니다. 그 1차 전달 함수를 더블 클릭해서 시정수 t 값을 일단 0.5로 합니다. 0.5로 하면은 그 1에 대해서 63.2%니까 0.632에 도달하는 시간이 0.5초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시뮬레이션 하게 되면은 자, 이런 그래프를 얻을 수가 있을 것이고
자, 이번엔 더블 클릭, 요 1차 전달 함수를 더블 클릭해서 시정수를 0.1로 하게 되면은, 자, 요렇게 그 값이 63.2% 도달한 시간이 0.1초이기 때문에 상당히 빠르게 이렇게 목표치에 도달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정수가 작으면 작을수록 목표치에 빨리 간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1차 지연 시스템의 특성이고, 이거는 아무리 빠르더라도 절대 여기 있는 목표치, 이 목표치가 1이면은 1을 절대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2차 지연 시스템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요 2차 지연 시스템은 우리가 식으로 표현할 때 S 자성 더하기 2 델타 뭐 오메가 n S 더하기 오메가 n 자성 분의 오메가 n 자성 이렇게 된 이유에서 이제 보면 2차 전달함수 요 S 자성이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기서 델타는 감색계수, 요 오메가 n은 각주파수, 여기서 맥동계수 이렇게 나와 각주파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앞에 있는 그 1차 지연 시스템에서 1차 지연 시스템을 제거를 하고 요 2차 전달함수, 요 연속에서 2차 전달함수를 요 자리에 위치를 시키겠습니다. 위치를 시키고 이걸 더블 클릭을 합니다. 더블 클릭을 해서 그 컴포넌트 속성창에서 감색계수와 그 맥동계수를 이렇게 화살표를 이렇게 요 체크를 해서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해주고, 감색계수는 0.8, 맥동계수는 1. 이렇게 지금 선택을 했습니다. 이렇게 선택한 상태에서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그 시뮬레이션을 하게 되면은 이게 요 감색계수가 0.8, 감색계수는 1을 기준으로 해서 1보다 작으면 작을수록 진동이 많이 생깁니다. 자, 그래서 1보다 크면은 진동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0.8이니까는 이렇게 진동이 목표치 1이었는데 이렇게 진동이 좀 이렇게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번엔 요 감색계수를 0.5로 한번 바꿔봤습니다. 0.5로 바꾸니까 이렇게 진동이 조금 많이 생겼습니다. 또 맥동계수 각주파수도 1에서 10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러니까 목표치에 훨씬 빨리 간다는 것.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요 감색계수의 크기는 요 진동 성분에 관계가 되는 거고, 요 각주파수의 크기는 목표치에 빨리 가는, 그래서 여기에 목표치에 빨리 이렇게 접근하는 특성을 나타낸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